오늘 책장에 있는 책을 한 권 제가 이걸 끄잡아 내봤습니다. 구수한 큰맛이라는 이 책장에 있는 책인데, 이 책은 발간된 지가 한 15년,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우리나라의 전통과 관계되는 전통과 관계되는 미학, 아름다움을 처음 규명했다 할 거예요. 수집했다 할 거예요. 그에 대해서, 미학에 대해서 연구한 그 우현 고유섭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우현 고유섭이라는 분은 1905년에 태어나서 1944년에 이렇게 작고했는데, 어떻게 보면 참 태방도 보지 못하고 일제강점기를 그렇게 거쳐온 분이죠. 참 암울한 시대에 살아시면서 우리 참 누구도 보지 않는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것을 수집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논문 책자로 만들어낸 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소중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가면은 독립투사하신 분들은 많이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지만은, 이분은 이렇게 언론에도 그렇게 나오고 그런 거는 아니고, 단지 이 한국 미술이라든가 또 이런 것을 많이 전공한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또 많은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 내용 정도는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 구수한 큰맛. 이 구수한 큰맛이 뭘 얘기하는 건지를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요 정도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 한국인이니까 또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어떤 개념 정도는 간단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이 구수하다는 말을 왜 이분은 구수하다라는 말을 했을까? 보면은 구수하다는 말은 순한 데서 오는 맛이라고 얘기합니다. 순한 데서 오는 맛. 이 순박이라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면은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는 순수한 것을 얘기합니다. 순박하다. 거짓과 꾸밈이 없는 거죠. 거짓과 꾸밈이 없는 게 이제 순박한 거고, 순우하다. 이 순우하다는 말은 사전적으로 보면 온순하다. 또 인정이 두텁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과 꾸밈이 없고 온순하고 인정이 많은 그것을 구수하다는 뜻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문화는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고 순수한 가운데 온순하며 인정이 토운 그런 어떤 구수한 문화다는 거죠. 그리고 큰 맛이는 또 큰 맛. 이 큰 맛이라는 말이 있는데, 큰 맛은 그 맛이 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입체적으로 쌓여있는 맛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낙엽이 쌓이듯이 오랜 동안 낙엽이 쌓여서 있듯이 그만큼 깊이가 있다는 겁니다. 겉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속까지 아주 깊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구수하고 큰 맛이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한국의 전통 미술은 그렇다는 거죠. 전통 문화가 그렇다. 그래서 이걸 신라 시대부터 조선 예술까지 이렇게 통틀어 이런 어떤 맛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조선조 예술에 들어오면은 이 맵시라는 게 또 생기거든요. 맵시. 이 맵시라는 게 생긴다고 또 얘기해요. 이 맵시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멋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멋스럽다 이런 얘기를. 이 단아함을 얘기해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
단아함을 이야기해요. 단아함은 또 뭐냐면은 단정하고 아담하다는 뜻입니다. 사전적 의미가 그렇습니다. 단정하고 아담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거창하지 않은데 자그만 하면서 단정하고 또 아담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예쁜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흐르는 구수함. 구수함은 온화함을 뜻합니다. 온화함. 이 온화함과 단아함. 이 두 개가 합친 것이 조선의 예술이에요. 이 조선의 예술. 우리가 지금 앞 세대에 사는 100년, 300년 전에 단아함과 온화함이 있는 것이 우리의 문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 이 단아함이 너무 좀 표현이 과하면은 멋쟁이가 돼가지고 우리하고 안 맞다는 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책에서 보면 오히려 그 구수하다는 그 질감, 질박함. 그러니까 조금은 다듬어지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다가온 그 질박함과 또 단아함, 또 때로는 단정하게 소박하게 만들어진 그 단아함, 이 두 개, 담백함, 다른 말로 하면 담백함, 담백하다는 건 산뜻하다는 건,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적조미가 만들어진다. 고요한 아름다움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 백자 같은 거 보면은 그 백색이지만은 그 한 가지 색만 있는 것이 하고 여러 가지 색이 응축되어 있고 그것은 고요한 그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이 또 하나는 그 우리의 전통 그 미술에는 특히 조선의 미술이나 이 전통 예술을 보면은 민회적이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회적이라는 말은 우리 삶과 예술이 뭉쳐져 있다는 거예요. 삶과 예술이 뭉쳐져 있다. 우리가 어떤 미술품 가면은 감상하기 위해서 만들잖아요. 온전히 이렇게 감상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우리나라의 미술은 감상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미술이 종교고 또 미술이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합쳐져 있다는 거예요. 종교와 미술과 생활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예술품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 당초에 이 상품화 하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돈이 안 돼요. 정돈이. 이 정돈이 되지 않으니까 어떤 질박함, 그러니까 이 좀 거친 면, 이런 면이 있고 또 거기에 순박한 면도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의 예술품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질박하고 조금 이렇게 이런 그 어떤 미술품이다 보니까 음악성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한 이렇게 생동감 또 율동성 이런 것까지 여기에 있다는 것이 우리 문화에는 그리고 리듬감 이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아주 반듯반듯하고 이런 것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자연스러우면서 리듬감이 있는 그런 어떤 미술품이 많다는 거죠. 이 고려청자하고 이분이 이제 고려청자와 조선백자를 두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 고려청자가 하면 청색이잖아요. 그럼 조선백자는 백색이에요. 근데 여기 어떻게 보면 색깔 두 개 빼기 없지만은 그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지 다양한 청색에 여러 가지 색이 쌓여 있고 백색에는 여러 가지 또 백색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표현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색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어 짜지고 조여 짜져서 굳건한 것을 통하여 고수하게 우려진 변화성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참 이 말을, 이 내용을 표현하고 싶어서 어떻게 이렇게 막 지어 짜고 짜져서 뭐 이런 말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우리 문화에 대한 어떤 애착을 가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그 우리 문화 보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분은 그렇게 자기의 어떤 그 문화의 애착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비균제성이다. 우리 그 서구의 그 유럽의 그 문화와 한국의 문화의 차이점이 비균제성이거든요. 유럽은 모든 건물이든 뭐 제품이든 딱 두 개로 중간을 딱 접으면 대칭이 딱 접히는데 우리는 접히지가 않는다고요. 항상 접을 수가 없고 접으면 다 삐뚤어져요. 그래서 상하 좌우가 규격적으로 같지 않다고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딱 접어가 딱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 항아리를 보면은 달 항아리 중간에 딱 끊어서 이 접하면 딱 접혀지지 않죠. 한쪽이 뭔가 약간은 변화가, 한쪽은 또 약간 덜 튀어나오고 더 나오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 한옥 건물도 그래요. 한옥 건물도 다 이렇게 대칭을 만들 수, 대칭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자연에 순응해서 만들었고, 변화에 했기 때문에 그걸 딱 이 대칭이 되지 않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탑도 그래요. 탑도 다보탑, 스카탑 뭐 이렇게 같은 탑이라도 이렇게 다르게 하고 그 탑 내에서도 조금씩은 다 다르게 만든다. 또 무관심성이라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무관심성은 뭔가 하면은 그 자연에 순응해서 조금은 포용력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자연에 순응해서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거죠. 그 예를 들어 우리 한옥에 나무 기둥을 이렇게 많이 세우는데 기둥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약간 그 자연에 생긴 대로 조금 다듬은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똑바로 다듬은 것도 있고 이 다양하게 자유롭게 이렇게 생동감 있게 있는 그대로 가지고 와서 똑같이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포용력과 생동감, 그래서 어떤 편안한 감을 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치밀하지 않으니까 예술적이지가 않는 게 비예술적이라는 거죠. 이 치밀해야 뭐든지 제품, 예술품이 될 거면 딱 이렇게 치밀해야 되는데 치밀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뭐든지 반듯하게 하고 이렇게 이 예술적 가치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전통 문화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전통 문화를 이걸 좀 예술품으로 이분이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뭐 했는가 하면 우리의 문화를 미술적으로 승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승화를 만약에 우리의 그 전통 문화라든가 이런 것이 승화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승화되지 않는 것도 있다 이야기거든요. 어떤 경계까지 다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화한다는 말은 우리가 아까 같이 꾸미 먹고 순수하고 순하고 순우하고 이런 맛이 너무 안 다듬으면은 그러니까 다듬지 않으면은 어떤 텁텁하고 무디고 경계가 흐려지고 또 이런 그리고 심하면은 체면이 없는 꼴, 그리 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화는 너무 이렇게 거칠게 뭐 하면은 어떻게 보면 제멋대로 되는 그런 어떤 것이 돼가지고 제대로 된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너무 다듬으면은 그것 또한 아까 같이 순박순후한 맛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과하면 안 되고 덜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어떤 경계에 여기까지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해도 안 되고 덜해도 안 되는 그 경계까지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전통 예술을 만지는 사람들은 진정한 예술가는 그 경계까지 딱 하고 마치는 그것이 이제 경계를 어디쯤 갈 거냐, 이것이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자기 분야에 잘 알아내는 사람이 진정한 예술가가 아닌가 싶어요.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제가 제 얘기로 한다면은 눈에 거슬리지 않는 자연스러움, 그걸 이야기하지 않나 싶어요. 눈에 거슬리지 않는 자연스러움, 있는 둥 마는 둥, 또 손이 간 듯 안 간 듯, 또 보일 듯 말 듯, 뭐 이런 거, 여기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무기교의 기교다. 무기교의 기교라는 거죠. 우리 달 항아리가 둥근 듯 안 둥근 듯, 둥근데 딱 대칭은 안 되고, 그런 어떤 적절한 어떤 둥근 거, 그걸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만들었을 때 고요한 타격, 긴장감, 예술성, 이런 것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의 그 전통의 아름다움이고 구수한 큰 맛이라는 거죠. 요즘 지자체에서 이런 이 관광지 같은 거 만들면은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만드는 데 가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전통 문화를 가져온 내용들을 많이 설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했는 거 보면은 때로는 너무 과장되게 하고 또 너무 과시해서 뭔가 보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과장되고 과시된 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문화하고 꾸밈이 많기 때문에, 거짓이 많기 때문에 안 맞죠. 그 근본적인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의 철학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크다 보니까 제대로 못 할 거 아닙니까? 제대로 깊은 맛을 못 낸단 말이에요. 큰 맛은 깊은 맛은 또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자꾸 적어져 버리고, 그 일을 한 지자체에 해놓긴 해놨는데, 방문하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못 쓰는 경우가 굉장히 안 많습니다. 우리가 한번 반성해 봐야 되거든요. 우리의 문화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뭔가를 한번 가지고 거기에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전통 문화는 작아도 그 작은 속에 순박순후한 그런 구수한 맛이 있고 깊은 맛이 있다. 그것을 적절하게 잘 적용하고 그것을 단아하게, 그리고 어떤 과함도 덜함도 없는까지 그걸 만들어내는 것이, 눈에 거슬리지 않는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문화를 이어가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옛것을 가지고 자꾸 흉내만 내가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커피잔이 하나 있는데, 요 커피잔, 차잔이 하나 있는데, 요것도 보면 아마 전통을 본받아서 하기 위해서 요건 약간 거칠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조금 더 다듬어야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덜 다듬은 거예요. 그래서 안 이뻐. 단지 이렇게 편하게 먹을 수는 있는데 이쁘지는 않다는 거죠. 조금 어느 경계까지는 더 다듬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걸 만들 때도 그런 것을 잘 보고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우리의 문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 고일섭이라는 분이 100년 전에 이런 우리의 아름다움이 전혀 누구도 관심 없던 그런 시절에 이 수많은 내용의 글들을 적어가면서 이렇게 이게 그냥 책상에 앉아 집필한 것이 아니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다니면서 만드는 게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그 당시에 교통도 없던 시절에 그렇게 발로 걸어서
단에서 만들었다는 것은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어떤 아름다움, 우리나라의 전통의 아름다움을 근본적인 이념, 개념, 또 우리나 그런 어떤 것을 좀 챙겨보고 우리 이 전통 문화를 아끼는 일을 하는 분들이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